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주정의 역사시사. 김주정의 역사시사는 조금 이따가 기자 언박싱 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기자 언박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7명 늘어서 누적 7만 9,3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지역 확진자는 433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전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건대 헌팅포차 관련 확진자가 최소 43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24일과 27일 헌팅포차를 방문한 21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서울 남부교도소 수용자 중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서울 강동구 한방병원 관련해서는 총 20명이 확진됐고, 경기 안산시 병원 관련 14명, 그리고 시흥시 제조업 관련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다시 또 400 중반대로 늘어났네요. 이게 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식약처가 코백스 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 수입 승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질병청 합동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코백스로부터 도입될 화이자사의 백신 코미나티주 11만 7천회, 약 6만 명분에 대한 특례 수입을 승인한 겁니다. 예. 근데 변이 바이러스 4명 집단 감염이 되면서 방역 완화가 미뤄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달 1일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27명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4건 영국발 바이러스 4건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감염자 1명이 늘어서 총 5명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 가족에 이어서 함께 살지 않는 친척들까지 잇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로 본격 전파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방역 완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게 됐습니다만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옴으로 해서 방역 완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일단은 명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오늘 석방됐네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일 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이동재 전 기자 측 청구를 받아들여서 이날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이 전 기자 구속기간은 내일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피고인 구속기간이 이제 1심, 2심 그리고 그 1심, 2심마다 그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어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전 기자는 아까 오후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 보석이니까 계속해서 재판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수감될 수도 있는 문제고 좀 지켜보고요. 공수처 검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고요? 네, 공수처는 전날 9시부터 수사 1, 2, 3부와 공소부에 부장검사 각 1명과 평검사 19명, 총 모두 23명의 검사 선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공수처 검사 선발에 지원한 인원은 23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날 지원자 중에 검사 출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수처 선발은 이제 4일 오후까지 진행되니까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원을 많이 안 하면 어떡하냐 우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집 인원보다는 많이 지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처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출근길에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선발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처장 몫의 외부위원은 국회 측 추천 인사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23명 뽑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을 했다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은 결격이 있는지만 보는 소극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예. 지원한 모든 분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다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문제는 국회에 관련되어 있는 추천 인사위원인데
그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 처장은 일단은 국회에도 당부의 말을 했는데요. 추천 인사위원회 좋은 분으로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리고 여야에서 어떤 분을 추천하시는지를 보고 보완이 될 만한 분들로 뽑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야당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취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조금 두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신천지 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네요. 네, 신천지 대구교회 집화장 등은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그러니까 그 31번 환자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를 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법원은 신천지 관계자 8명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요. 예. 그 이만희 그 시에 대한 판결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 준비 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 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힘들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든 준비 단계든 다 방역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야지 역학조사에 나설 수 있는 건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은 지난번 이만희 무죄 때하고 똑같은 그렇게 판결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판결이 나면 어쨌든 국민 법감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이 거리두기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이런 신천지를 비롯해서 일부 교회들, 종교단체에서 잘못 저지르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일부 일반인들, 자영업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는 집합금지 명령을 1년 전부터 계속 내리는데 종교단체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왜 안 내리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 결과 또 그런 행정 조치가 쌓이면 이 국민들의 피로감이 또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관련 이슈가 이슈인 만큼 또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밝혔죠. 이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의견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할 교두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득될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동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그런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일본이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예.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터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동량을 갖춘 이제 항구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 역할이 이제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 그 의견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로 물동량이 이동할 테니까 네네. 항구의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지금 일본이 그 제기하고 있는 한일 해저 터널은 기본적으로 이런 100km에서 150km 가는 그런 그 도로 노선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고속철도 이것이 같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 되겠죠. 예. 어제 저희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김영춘 후보 인터뷰를 다시 돌아보면 국민의힘 이현주 후보가 이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일본이 자본금을 90%, 한국이 10%만 내면 된다. 일본이 왜 50대 50이 아닌 90대 10을 이야기했겠느냐. 당연히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대륙으로 진출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한일 해저 터널이 완결되면 그 출발점이 거기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대륙으로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산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부산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 되게 되면 일본 규슈의 이제 나가사키 이 일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갖다가 역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대륙을 진출 혹은 침략 이런 야욕이 있었을까요? 일본은 뭐 그 근대 시기부터 사실은 그 대륙 진출의 꿈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 시기부터 대륙 진출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만 바로 전국 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진출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조선에 요청했던 것이 가도 임명. 우리가 명나라에 들어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혹은 예. 정명가도 예. 우리가 또 명나라를 정벌할 거니까 길을 비켜달라. 뭐 가도임명이나 정명가도나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말인데 일본은 당시부터 대륙 진출을 꿈꾸었고 실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당시 명나라를 정벌해서 대륙의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시기에 이렇게 그 대륙으로 나가는 길, 즉 이런 한반도를 통해서 가는 방식과 별도로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광동성 일대에 이런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런 안까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용이했던 것은 아무래도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이제 의주로 가서 의주에서 거꾸로 북경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선호했던 거죠. 예. 명나라 때만뿐만이 아니고 20세기도 계속해서 시도를 한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1910년에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중국 진출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예.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만주국 건설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제 만주 일대를 진출을 하게 됐고요. 만주 일대 진출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만주 지역을 조사하고 또 이 중국 일대까지 나가는 그런 군대를 갖다가 파견하기 시작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대륙 진출의 꿈을 좀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현실적 입장이 고려된 것도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지진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나라였고 그래서 일본이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지금 극복해서 새로운 땅을 건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집단 이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본이 부산 일대에 상당히 많은 땅을 이렇게 개인들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차하면은 이제 부산 일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실제 부산 지역 일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세기부터 시도를 해서 20세기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 이 말씀인데. 네, 그렇죠. 그 지정학적 위치 말고 그 타라 입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그 일찍부터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이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유럽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유럽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 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거꾸로 대륙 진출론을 이제 꿈꾸게 됐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 19세기 말 이때부터 그런 철도 부설권을 갖다가 조선에서 갖는 것들
실제로 경부선 같은 경우가 미국 회사가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경부선을 미국 회사로부터 일본이 인수를 하게 되죠. 인수를 하면서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경부선을 갖고 그리고 또 경의선을 갖고 또 우리가 이제 경인선 예.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있는 주요한 철도 노선들을 장악함으로써 그 이후에 대륙 진출의 어떤 교두보 기반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 이것은 바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본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예. 예,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중국 국경까지 진출해서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 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 좀 벗어나자 이런 생각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다가 일본은 그 우리가 조작된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작된 역사의 핵심이 바로 일본 서기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 서기에서 또 심각하게 조작된 역사가 바로 자신들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본 섬만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를 지배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주 일대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 조작된 역사를 예.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이 아주 일찍부터 대륙 진출의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낸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기술적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다가 이 도보 해협 그러니까 유로 터널이 착공되고 또 완공되고 나서 또 한 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한일 해저 터널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1981년입니다. 예.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두환 정권이 엄밀히 말해서 친일 정권 아니겠습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예, 그래서 당시에 한일 해저 터널 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과 당시 우리나라의 토목 전문가들이 한일 해저 터널 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그 일종의 용역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 1989년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노태우 정부 때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시기에 아주 본격적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그 이 토목에 관련된 이런 뭐 건설업 하는 이런 세력들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뭐 요즘 나오는 그 금액이 한 200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당시에는 이제 80조 였었었는데 예. 이런 금액들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도보 해협 내에 있는 그런 그 터널과 관련해서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원만하게 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도 있습니다. 예. 이 도보협과 한일 해저 터널 간 비교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일단 방금 공사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불 터널 같은 경우에는 24조가 들었다 그래요. 네, 당시에는 그랬죠. 당시에. 지금으로 한 사람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거리도 물론 우리는 200km니까 훨씬 더 들어가죠. 거기는 몇 킬로입니까? 영불 터널이 24km인가 25km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10배 정도 더 늘어난 길이죠. 그러면 뭐 300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지금 현재 토목학회에서 이쪽에서 제기하는 거는 이제 200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200조는 맛배기 돈일 겁니다. 예. 이제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설계 변경 늘어나면서 예. 3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게다가 그 한일 간 그 바다 거리도 거리입니다만 깊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도보해협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영불 터널 같은 경우는 그 해안가 아래 그 구조가 백악기 때 만들어졌던 그런 지질이었기 때문에 해저 터널을 만드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대륙부흥 지하가 위쪽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쪽의 어떤 그 지질 그 바다 밑은 괜찮은데 예. 일본 그 규슈 위쪽에서 지질에 아직까지 불안전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나 그 일본이 그 화산과
어떤 지진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지금 아열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각판의 변동에 의해서 만약에 지진이 생긴다면 이 공사가 무의미하게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도 물론 제가 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토목에 대해서 예. 논하는 건 그렇지만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토목학과 관련된 논문 한 10편 정도 읽고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제가 지질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영불터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경제적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다. 건설 초기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정치적 효과는 또 영국이 또 유로를 탈퇴 엑시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결론은 좋지 않았다. 사실 예.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고요. 제가 그 영불터널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걸 볼 때가 언제냐면은 윈블던 테니스 경기할 때. 예. 예, 그때는 그 유럽에서 영불터널을 이용해 갖고 윈블던 경기를 보러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같은 경우가 물론 뭐 많이 다니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영불터널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 점은 좀 명확하게 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런던과 파리와 거리하고 서울과 도쿄는 거리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럼요. 예. 근데 영불터널은 런던 파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통영 해저터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네네. 예. 1932년에 만들었죠. 예. 이거 일제시대 만들었네요, 그러면?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어떤 통영군수 야마구치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고 싶은 일본의 욕망이 아하. 이런 그 관광 자원을 갖다가 당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것도 지금 뭐 역사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일본의 한풀이가 좀 있지 않나. 예. 사실 그 통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삼도 수군 통제형이 있던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삼도 수군 통제형을 갖다가 오히려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버려요, 일본이. 그래서 어떤 이순신의 유적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이 해저터널을 만드는 아주 보이지 않는 밑바닥이 생각들이 형성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길이는 400여 미터밖에 되지는 않네요. 실제로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당시 일본은 이 터널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술력 같은 거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해저터널에 대한 뭐 장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부산 경제는 이제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 경제가 더 침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산 시장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장이 하겠습니까? 이건 국가 사업이고 예. 한일 간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의지 속에서 추진돼야 될 일이죠. 만일 하게 되면은 정권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신대 김준혁 교수와의 대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